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곽상도 의원 사이에 페이스북을 통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내가 출강 중인 건국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남용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나빠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곽상도 의원은 반박글을 올렸는데 문준용 씨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정인으로 국감장에 불려나왔고 그에 따라 국감장에 대기한 것이다. 이왕에 정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 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 이사장을 불러낸 게 자신이 아니고 오히려 여당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곽 의원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유 이사장에게 자신이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2019년 8월부터 시간강사법이 시행돼 많은 강사가 어려워졌는데 문준용 씨는 오히려 강좌 수가 늘었다. 그러니까 강의 평가 결과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보고 문준용 씨는 착각을 한 듯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불러낸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격하게 나빠요. 권한남용, 해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문 씨를 향해서 결정타를 날린 것이 아빠 찬스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빠 찬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숙하기 바란다. 착각 말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조선일보 뭐 취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낸 것은 정인 신청을 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김철민 의원이 건국대 법인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손실 의혹 등을 묻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는 자신의 주장을 접고 뭐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착각이 있었다 하고 해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자처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기자가 아니니까 자신이 믿는 바를 근거를 해서 이렇게 쓴 것으로 막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후속 조치죠. 이렇게 되면은 정중하게 내가 착각을 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무 험한 말을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여러 번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곽 의원이 문준용 씨의 전국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재 납품과 관련해 가지고 납득 못할 일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문 씨가 해보시라고 답을 했고, 또 작년 9월에는 문 대통령 며느리 장모 씨가 현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메이크업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서 시아버지 찬스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문준용 씨는 내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 작년 12월에는 곽 의원이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 친구가 운영하는 A 갤러리에 문준용 씨가 전속 활동 중이며 문다혜 씨도 이 갤러리에 취입하려고 한다고 하자 문 씨가
오보다 우리 가족 사생활 캐는지 좀 그만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사이의 이 격투 아닌 말싸움을 보고 있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임기 말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 3년 동안은 힘을 쓰다가 마지막 2년, 1년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에 많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 힘이 약해지면은 대통령 측근을 수사를 하고 그 가족을 수사를 하는 어떤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이 권력의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언젠가는 칼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걸 가지고 상당히 강한 힘을 유지해온 나름대로 검찰의 정치력이죠. 그게 정치력인데 이번에도 이게 통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에 아들들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그래서 이거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동원해서 또는 의용 언론을 동원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수사 봉쇄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보여준 것이 광화문을 봉쇄를 했습니다. 광화문에 시위하러 나온 사람도 없었는데 그걸 인도 막고 차도 막고 해가지고 외신 기자 눈에는 이게 평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외신 기자는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봉쇄고 눈에 보이지 않는 봉쇄는 뭐냐.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중앙지검장이 이 정권에 상당히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추미애 씨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서울중앙지검장의 힘을 심어줘 주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며칠 전에는 라임 사태로 해서 그 전주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5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장에게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라고 돈을 주었고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는 아주 폭탄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강기정 전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광화문 봉쇄와 똑같은 수사 봉쇄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쇄 정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곽상도 의원이 아빠 찬스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세요. 문재인 정권은 말년에 측근이나 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불려다니고 또는 감옥에 가는 그런 수모를 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퇴임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퇴임한 이후까지도 문재인 씨가 전임 대통령 문재인 씨가 수사 봉쇄 작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공고해야 합니다. 즉 김대중 씨 정도로 호남 사람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면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김대중 미국 내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것도 그런 점과 연관이 있는데
문재인 씨가 그런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습니까? 경남에서 문재인 씨를 그렇게 보호할까요? 호남 사람들이 지금은 문재인 씨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만은 문재인 씨의 퇴임 후까지도 보호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문재인 씨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서민으로 돌아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남은 기간 그동안에 3년 한 5개월 동안 잘못한 그걸 바로잡으면 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권력의 완장을 찬 사람들은 이 완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권력을 남용하다가 그 완장을 벗는 순간부터 보복을 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업자득의 이 원칙,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이 원칙을 직시하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번에 문준용, 곽상도 두 사람 사이의 이 치고받고 하는 것도 뭐 크게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